생활안전자금 받고 상환했는데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말이 되게? 생활안전 자금 대출 받았으면은 이제 약정서가 사라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라졌으니까 이제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LTV 보고 DSR 보지 않으니까 분양가 상관없이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규제 지역이라든지 비규제 지역에 그 건수 제한은 있기 때문에 내가 건수 제한에 걸리는 건지. 건수 제한.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규제 지역에 이미 한 건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세대당 건수 제한이 아니면은 사실은 분양가 기준 상관없이 나올 수 있죠. 그러네요. 아주 명쾌한 네. 건수 제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네네. 네. 우리 풀팽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대통령이요. 이야. 근데 지금 진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오. 저는 이제 외대 베트남어과 나왔어요. 이문동에. 지금 외대 앞은 난리 났어요. 그래, 아우, 이건 뉴타운 아니야? 이거 예, 제일 핫한 거 아닙니까? 네, 이문희경 어떻습니까? 뉴타운 그 얘기하려고 얘기가 했어요.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문희경 일단 지금 막 입주하고가 난리 났잖아요. 네. 옛날에 가서 보면 그 지하철 지상철을 건너 그 막 술집 건너 막 진짜 좀 굉장히 좀 그 진짜 대학가 상권의 네. 정말 좀 그런 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가면 뭐 일단 그 위쪽으로 가면 뭐 그래미안 나그란 데 들어왔고 그쵸. 지금 막 위문 지금 다 끝났잖아요. 위문 위문 4구역만 지금 마지막 남은 거기 때문에 그쪽 지역 걔만 이제 마지막 들어오고 나면 네. 지금은 이게 청량리에 이쪽에 답심 뉴타운이 네. 이제 우리가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굉장히 무시했거든. 그렇구나. 엄청 무시했는데 이 답심리 분들이 아예 거기 안 가, 거기 가지도 않아.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거기 안 가 그러지만 이게 브랜드 대단지가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세 개 들어오면 끝나는데 끝나지. 거기 다 합쳐서 지금 14,000대가 넘는데. 그리고 한 단지가 3,000세대, 4,000세대. 왜? 아니 안가가 아니라 이제는 전부 다 그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럼 나중에 답신이 유탄보다 비싸. 저는 있겠구나? 비등비등 같아지지 않을까요? 같이 갈 것 같아요. 일단 새 거잖아. 새 거고 앞에 저도 역을 다 끼고 있고 뭐 한 사람 내려오면 되지. 또 중남천 또싹 예, 다 예. 다듬으면 또 더 이뻐지고. 그 중랑천에서 이제는 그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우리 맞아 서부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 지하하면 바로 대치동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는 뭐 그렇구나. 라이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치동까지. 대치동까지 라이딩도 할 수 대치동까지. 있지 않을까? 그 중랑천 한강 중랑천변에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근데 거기 분들은 저기 뭐야 중계동을 하고 가겠지? 중계동 지금은 중계동 가겠죠. 네. 휘경유타운 계신 분들은. 네. 근데 너무 좋아요. 거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휘경유타운 조그만 곳이 딱 들어오고 그냥 그 이문유타운 큰 거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겜셋이더라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이미 피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어느 정도 돼요? 피가 이미 뭐 한 투자금이 지금 투자금이 보통 한 5, 6억 들어가요. 그랬구나. 네. 이문 4구역. 이문 사고요. 사고요. 그렇죠. 근데 이문 이제 사고요. 입주장을 이용하면 지금 입주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입주장을 이용하면 그래도 조금 실거주하신 분들은 지금 이용하면 싸게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입주장이면 아무래도 좀 뭐 전세나 매매가가 좀 눌릴 텐데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사고처럼 이렇게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거 들어가는 게 좋은 타이밍인가? 그쵸. 왜냐면 입주장에서는 내가 지금 전세, 내가 이제 몸빵이라 그러면 이제 몸테크? 내가 직접 우리 부표님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싸게 매수해서 최저가 싸게 매수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 일단 잘 안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 그 다음에 전세금이 좀 일단 시세보다 좀 낮다는 걱정 그러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이 되신다면 어차피 그래도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지금의 이 입주장을 피할 수도 있고 투자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죠. 적게 꿀팁이네요.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좋아지는 지역에 마지막 입주장을 겪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잡는다면 걔가 입주할 때는 오히려 다 완성됐고 시간을 충분히 다 벌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유유자적 들어가면 되는 거죠. 궁금해요. 이제 이문희경 유타운 그게 다 들어오면 사실 이제 틈새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 주변에 준식축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자꾸 우리가 얼죽신 열풍이 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고에 집중을 하거나 이제 세고가 될 재개발 정비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구축들은 점점 거기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구축들도 뭐 전세가가 좀 받쳐줘서 좀 이런 이 매매 이 전세 갭이 좀 작으면 좀 그 틈을 노려서 그래도 나 한 채 좀 서울에 좀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딱 갈 수 있는데 전세가는 또 더 떨어져요 구축이.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살 바에 내가 좀 더 보태서 더 좋은 상품을 사야지 이런 수요들이 좀 있다 보니 이 구축은 오르기는 오르지만 예전에 그런 우리가 패턴의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갭 투자하는 걸로. 예, 바뀌고 이제는 뭐 구축의 갭을 가지고 사서 거기서 주변에 오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수요들을 좀 먹으면 얘도 나중에 오른다. 이런 개념의 이런 투자가 예전에 과거에 좀 성행했다면 네. 지금은 저는 오를 것만 오르고 확실한 것들만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에 전부 다 집중을 하는 상황이 시대가 온다 보면 오히려 어정쩡한 거 있잖아요. 네. 구축인데 차라리 아예 오래돼가지고 아예 썩어서 머지않아 새거가 될 수 있는 사업성에 나오는 희망이 있다.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새거가 될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테마에서 뭐 우리가 신축이 될 수 있으면 뭐 재건축 재개발 내지는 리모델링인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 주변에 있어서 콩고물을 받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사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네네. 차라리 그럴 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새거가 된 거를 사시든지 아니면 이제 새거가 될 것들 정비 사업이죠. 네. 오히려 그런 것도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머지않아 한 5년 정도만 내가 나의 한숨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기다림과 인내를 먹고 네. 놔두면 시간에 투자하면 그 아이가 그래도 새거에 들어가는 새거 사는 비용보다는 그래도 반절 정도 들어가요. 새거 사는 비용의 50% 정도의 금액만 내가 놓고 나중에 100% 이상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지. 그 주변의 구축은 저는 조금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필요해 그럼? 지역에 따라 다른데. 아니 뭐 돈 많아서 뭐 내가 골라 사면 좋겠는데 비싼 지역은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가고 싶어 새 네, 아파트를. 이게 얼마? 이문희경 뉴타운 경우에는 이게 이제 2주 철거해서 조금만 한 3, 4년만 기다리면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거의 다 이 완성도가 다 이제 거의 다 거의 8, 90% 완성됐으면 이제 좀 더 비싸지죠. 네. 그러면 투자금이 예를 들어 이문희경이 5억이 들어간다. 투자금이 5억이 들어가지만 우리 생각에 뭐야 동대문구인데 5억이나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5억 갖고 이 잘하면 송파에 거여 마천 가서 4억 5억 갖고 송파에 거여 마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대문구가 좋아 송파구가 물어보면 당연히 송파구가 좋지. 네. 근데 송파구가 좋은데 송파구에 5억 갖고 4억대 5억대 갖고 하려면 또 송파구에 4급지로 가야 되지만 앞으로 5, 6년은 더 기다려야 되거든. 5, 6년이 아니라 잘하면 뭐 한 6, 7년 될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문희경에 차라리 5억 같은 5억이라면 5억을 가지고 나는 이제 거의 완성돼가는 확실한 거에 투자해서 조금 먹을 게 적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같은 5억을 들여서 급지가 더 좋은 송파구에 급지가 더 좋으니까 좀 더 기다릴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나는 재개발 가뜩이나 위험한데 언제 기다리고 언제 되겠어.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게 더 좋아. 그러면 5억을 투자해서 이문희경 이문 4구역에 예를 들어 이문 4구역에 뭐 조금 한 4, 5년 3, 4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이거 하시는 거고. 난 송파구가 더 좋아. 난 마천일지라도 얘는 마천에 다 합치면 뒤에까지 위례 그다음에 거기 위에 가밀까지 다 합쳐지면 다 7만 5천 세대가 들어와요. 그럼 7만 5천 세대가 들어오는 그림을 한 10년 정도 그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마천 1, 2, 3, 4, 5개까지 다 바뀌게 되면 10년을 잡으니까. 그래도 난 10년 뒤에 얘가 이거 25억, 30억 하지 않겠나. 이런 청사진을 그린다면 어떻게 보면 5억의 최고의 가성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천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마천이 좋다, 여기가 좋다라기보다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 부동산 방문 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동네 가면은 사람들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반포에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잠재적 고객이잖아.
근데 내가 반포가 지금 예를 들어 뭐 60억이야. 근데 전세가 20억이야. 그러면 40억 필요하잖아. 네. 그렇죠. 40억 필요한데 내가 40억이 아니라 4억도 없잖아. 예를 들어. 근데 반포 가서 공부는 해야 되니까 부동산 가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나를 간을 보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제가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게 얼마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40억이 없지만 내가 돈 있다고 해야 집을 보여주고 돈 없다 그러면 아유 가 애들은 가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꼭 반포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 지역 임장을 갈 때 그 지역의 매매 가격과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의 차이를 봐라. 그 객금액을 알고 가야 부동산 소장님이 너 얼마 있니 물어보면 자신 있게 저 얼마 있어 얘기해야 브리핑이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지역에 10억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0억이야. 근데 10억이 있어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10억 있다 그러면 너 그 소장님이 너 집에 안 보낸다. 너 계약금 꼴 때까지 집에 안 보내니까 약간 부족하게 한 20% 부족하게 너무 꿀팁이에요. 한 10% 20% 부족하게 제가 지금 한 7, 8억 있는데 2, 3억 정도는 어떻게 대출받든 집을 팔든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공부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 어쨌든 브리핑을 하고 저 솔직하게. 돈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올 때 뒤가 가볍다. 근데 내가 그 10억 다 있다고 하면 집 보라고 집 다 끌고 다니면서 집 다 포기하고 집에 안 보낸다. 그 얘기했더니 투미부동산 선생님 부동산 소장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맞는 얘기인데 맞아. 소장님들을 속이는 거 아무튼 자기는 막 그렇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재밌다. 예. 김재기 형 내일 모레 나오는데. 예, 또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상담을 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래도 얼마 있니?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투자금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네. 부동산 뭐 소장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1억 있는 사람은 1억 있는 지역, 2억 있는 2억 소장님 아니에요? 소장님이죠. 이제 소장님이죠. 네, 소장님이잖아, 뭘. 소장님이지만 이제 소장 됐지만 소장 됐지. 그럼요. 얼마나. 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평촌 가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무수히 많다.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요즘도 법인 해도 됩니까? 법인이 이제 또 필요해지니까 그리고 또 현금 흐름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현금 흐름 사업을 하실 때 개인으로 하면 우리가 세금. 종소세 폭탄이 나오고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건보료가 힘들어. 건보료니까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이제 좀 미리 공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 많이 오세요. 맞아요.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요즘 들어서 법인 대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대출. 네, 지금 대출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이제 호흡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역시나 지금은 실거주에 대한 문의가 많고 그다음에 생애 최초에 대한 문의 확실히 늘어났어요. 생초. 네, 생애 최초.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 받아서 이제 입지 좋은 곳에 내가 생각했던 곳보다 입지를 높여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갭 끼고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대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주의점이라든 사실 주의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입자가 먼저 전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이제 협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에 의해서 좀 이 생애지수 후순위 주담대 그렇게 만만한 그 세팅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뚫고 해야 되는데 여튼 그러한 대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야 뭐 이제 실거주에 대한 대출이니까 여전히 문의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법인 대출에 대한 문의가 사실은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한 12월 말 정도부터 앨리스원님 수업 들어서 그런지 진짜 그 이제 문의가 늘어나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1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 같이 이제 DSR에 막힌 분들에 대한 이제 좀 티어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사업자에 대한 그 수요가 매매 사업자라든지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 그리고 이 사업자 대출들을 활용한 현금 흐름법 이러한 것들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법인 대출이 막혔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법인 대출이 풀렸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법인으로 보유한 주택들 가지고 오히려 좀 투자금을 만드시는 분들도 생기고 맞아요. 그 현금 흐름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이 힘든 시기를 겪으려면 우리가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오죽하면 제가 무인을 하겠냐마는 예. 그러니까 무인이든 공유오피스든 이런 것들이 또 똘똘하게 딱 하나 해놓으면 세상 또 무인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현금 흐름이. 예, 그래서 현금 흐름 사업은 저는 법인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자기소개서로 지금 아까 그 어머니가 있으셔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데 네. 우리 청년분들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사실 면접 되게 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는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어떠한 경험을 굉장히 잘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게 사실 이게 정책자금 대출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잘 쓰면 그게 이제 지원금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이제 사업계획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시를 들 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거를 예시를 드는데 이와 같이 만약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팔았잖아요. 붕어빵을 팔았다고 하지 않고 나는 어렸을 때 못 해본 경험이었고 모든 경험을 자율적으로 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현금 흐름 사업에 대한 창출 와, 흐름을 배웠으며 미치겠다. 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프로테크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지를 그때부터 나는 몸소 배웠다라고 막 이제 포장을 하면서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사업 계획서도 사실 이제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잘 되는 사업 계획서,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통과되는 사업 계획서를 보면 예를 들어 뭐 내가 그냥 뭐 붕어빵뿐만 아니라 뭐 치킨 같은 거를 팔아요. 네. 그러면 그냥 치킨집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장님은 정책 지원을 받고 그 사업을 하고요. 어떤 사장님은 본인 사업자 대출 받으면서 이자 납부한다고 너무 헉헉대요. 네. 근데 같은 치킨집인데 이분은 어떻게 사업 계획서에 얘기를 했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푸드테크를 이룰 것이며 앞으로 알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정책자금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AI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플러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사업 계획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하나의 경험을 어떻게 내가 잘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진짜 사실 자기 PR 능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네. 지금 이제 대학 준비를 하느라고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자기 프로필을 막 만들어서 그 이제 다 이력을 만들지 프로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걔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벌써 끝났어. 엄마 난 끝났어. 왜? 했더니 엄마 나는 시작이 뭔지 알아? 뭔데? 했더니 내가 10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 그게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싸움이잖아요. 네, 스토리 그래서 싸움이 진짜 이미 그 중요합니다. 한 줄로 시작한다. 끝났어. 내가 10살 때 네.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로 시작을 한대요. 네. 그래서 엄마 안 들어도 알지?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쓰고도 자기가 준비하고도 진짜 완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맞아요. 경험과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우리 네. 집에. 제가 막 사리가 진짜 한 내가 엄마 죽으면 꼭 사리가 10개 나오나 100개 나오나 꼭 봐라. 얘기할 정도로 수십 이런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네. 이제 아이들도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직접 본인이 자소서를 써서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직접 썼더라고요. 맞아. 컨설팅을 달라. 하는 애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컨설팅을 하는 아이들은 누가 대신 이게 다듬어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자기가 직접 쓴 애들은 대학에서 딱 보고 왜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그 자소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면접 볼 때 마찬가지예요. 알죠. 근데 몇 얘 번 이제 보면 딱 알지. 보면 아 이건 뭐 그냥 넘기잖아. 맞아요. 근데 시작부터가 뭔가 이거는 스토리가 있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스토리 있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진짜 맞아요. 앞으로 이 우리의 말이. 그 교육 목적이지 않냐. 스토리 네. 있는 아이, 쓸 게 많은 아이, 말할 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싶어요. 직접 체험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아드님은 진짜 답사 갈 때도 항상 같이 다니고 뭐 지방 세미나 갈 때도 항상 같이 와서 진짜 뭐 그거 내공으로만 또 진짜 엄청날 맞아요. 것 같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